부산 해운대 해변가의 우뚝 선 건설 현장. 오늘도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어요. 그 아래서 한 남자가 설계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동혁, 54세.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였어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건물들은 서울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30년 만이네. 동혁이 중얼거렸어요. 부산에 내려온 것도, 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동혁 건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장 소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마지막 점검 끝나셨나요? 내일부터 내부 공사 들어가야 해서요.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성급 리조트 호텔. 그가 3년간 공들여 설계한 작품이었죠. 완벽해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성공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동혁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돌아다녀야겠어요. 그는 현장을 벗어나 부산 시내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부산 남구의 한 골목. 빨간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뒤에는 음식 배달통이 달려 있었죠. 한준서, 29세. 배달 라이더였어요. 헬멧 속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더워. 신호등에 멈춰선 준서가 헬멧을 벗었어요.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또렷한 코와 단단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준서야, 오늘 배달 많이 나갔니? 전화 너머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미라, 53세. 준서의 어머니였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카페에서 뭐해? 손님들이 건축책 많이 빌려가더라. 내가 추천한 책들.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 책들 정말 좋거든. 우리 아들이 건축가 되는 날이 언제일까? 미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준서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 걱정 마. 나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도, 엄마, 손님 왔어. 끊을게. 준서가 재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해할까 봐서였죠. 그는 다시 헬멧을 썼어요.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동혁이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미라야, 나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합격했어. 30년 전 이곳에서 그가 외쳤던 말이었어요. 그때 한미라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동혁의 가슴이 아팠어요. 바보같이. 그때 왜 그녀를 두고 갔을까요? 성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동혁 오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연아, 32세. 동혁의 약혼자였습니다. 연아야, 무슨 일이야? 오빠 언제 서울 올라와요? 저녁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동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 미안. 깜빡했어. 또요? 요즘 오빠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연아는 눈치가 빨랐어요. 부산에서 옛날 생각 나는 거 아니에요? 순간 동혁의 마음이 덜컥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오빠,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연아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그때였어요. 쾅!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건설 현장 앞 교차로 준서의 오토바이가 공사 트럭과 부딪혔어요. 아! 준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헬멧이 굴러갔어요. 이런! 동혁이 뛰어갔어요.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응급처치는 할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요. 동혁이 준서의 얼굴을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19 불러요. 동혁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준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준서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동혁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청년의 미소가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동혁이 준서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준서 씨가 사고가 나서. 네. 우리 준서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지금 부산 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갈게요. 우리 아들. 정말 괜찮은 거죠? 동혁이 대답하려던 순간 그 목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한미라. 30년 전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동혁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혹시 성함이? 한미라예요. 제가 준서 엄마인데 누구세요? 세상이 돌았어요. 동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라. 정말 미라였어요. 그럼 이 청년은 혹시 아저씨? 준서가 동혁을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동혁이 준서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그 코, 그 턱선, 그 눈빛.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동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동혁이 기다리고 있을 때 급하게 뛰어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한미라.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녀가 동혁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동혁? 미라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세월이 무색했어요. 서로를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동혁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0년 전 그날처럼. 미라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교차로에서 만난 세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동혁과 미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렸어요. 미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는 괜찮대요. 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죠. 동혁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미라야. 그냥 미라 씨라고 해주세요. 미라가 시선을 피했어요. 동혁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1995년 부산대학교 봄축제. 캠퍼스가 꽃으로 가득했던 그날. 무대 위에서 한 여학생이 시를 낭송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멀리서 오는 것. 바람처럼 구름처럼. 한미라 20세. 국문학과 3학년이었어요.
긴 머리가 봄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관객석에서 한 남학생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동혁, 22세, 건축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야, 동혁아. 뭘 그렇게 봐? 친구가 팔꿈치로 찔렀어요. 저 여학생, 누구야? 국문과 한미라. 우리 과에서도 유명해. 시 정말 잘 쓴다고. 동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대 위에 미라가 시 낭송을 마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미라와 동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부산 해운대 해변. 동혁과 미라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미라야, 너 정말 예뻐. 또 그런 소리. 미라가 수줍게 웃었어요. 나는 진심인데? 동혁이 미라를 안았습니다. 동혁아, 사람들이 봐. 보면 어때? 내 여자친구인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라야. 응? 나 졸업하면 대학원 갈 거야. 어디? 서울. 아니면 해외도 생각하고 있어. 미라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해외요? 응. 건축가가 되려면 좋은 곳에서 공부해야 해. 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거든요. 1년 후, 1996년 봄, 동혁과 미라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동혁아. 신혼집은 부산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좁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미라야, 큰일이야. 동혁이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했어.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버드요? 응, 건축대학원이야. 전액 장학금까지. 동혁이 미라를 안으려 했지만 미라가 뒤로 물러났어요. 언제 가는데요? 9월에. 아직 시간 있어.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어떡해요? 뭐,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동혁이 말을 못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미라야. 그건 뭐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학업에 집중해야 하고. 그 순간 미라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여기서 혼자 기다리라고요? 미라야, 이해해줘. 이건 내 꿈이야. 그럼 저는 꿈이 없나요? 동혁이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로부터 2개월 후, 매일 싸웠어요. 미라야, 왜 이해를 못해? 이해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혼자 간다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2년만 기다려줘. 졸업하면 바로 올게. 정말요? 진짜 올 거예요? 당연하지. 하지만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동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였어요. 미라야, 꼭 기다려줘. 동혁이 미라를 껴안았어요. 동혁아, 정말 돌아올 거죠? 응, 약속해.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동혁이 떠난 후 미라는 매일 울었어요. 2주 후 미라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2줄. 임신이었어요. 미라가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전화기를 봤어요. 동혁의 미국 번호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어요. 그의 꿈을 방해할 수는 없어. 미라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혼자 키울게. 현재 병원 복도. 그때
왜 말하지 않았어?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해? 그게 무슨, 임신했다고 말하면 돌아올 거잖아요. 의무감으로 동혁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라야, 그런 건 싫었어요. 사랑 없는 의무만으로는. 미라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29년을 혼자 키웠어요. 동혁이 미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가 손을 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서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야. 미라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어요. 동혁이 준서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준서가 동혁을 봤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분이 저 구해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동혁이 준서를 바라봤어요. 29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준서 씨, 네, 건축에 관심 있어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저 건축가가 꿈이에요. 어릴 때부터. 동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동혁 씨. 미라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고마웠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동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야. 미라 씨라고 하세요. 미라가 등을 돌렸어요. 동혁이 병원을 나왔어요. 30년 만에 만난 가족.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까요?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동혁의 마음처럼. 1996년 12월 15일 부산의 작은 산부인과 병원. 미라가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가 격려했지만 미라는 너무 무서웠어요. 동혁이 있었다면. 아니야. 생각하지 마. 응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미라가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동혁이를 닮았네. 작은 코, 또렷한 눈썹. 모든 게 동혁과 똑같았어요. 이름은 뭐로 하실 거예요? 한준서. 미라가 아기를 꼭 안았어요. 준서야,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같은 시각 하버드 대학교. 동혁이 기숙사방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미라야?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동혁은 며칠째 미라에게 연락이 안 되었어요. 설마 화가 났나?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다시 걸어봐야지. 동혁은 몰랐어요.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5년 후 2001년 부산 남구의 작은 서점. 미라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살 준서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 이게 뭐 같아요? 준서가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높은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이네. 우리 준서가 그렸어? 네. 나중에 이런 건물 지을 거예요. 미라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를 닮았구나. 그럼 건축가가 되고 싶은 거야? 건축가가 뭐예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야. 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저 건축가 될래요. 미라가 준서를 안았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해 뉴욕. 동혁이 유명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동혁, 당신 작품 정말 대단해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혁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미라는 뭐 하고 있을까? 동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005년 준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엄마, 저 아빠 없어요?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하는데 저만 없어요. 미라가 준서를 무릎에 앉혔어요. 준서야,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준서를 사랑하실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동혁은 준서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럼 엄마랑 저랑 행복하게 살아요. 준서가 미라를 꼭 안았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08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동혁의 옛 은사였습니다. 오늘은 이동혁 건축가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동혁이 설계한 건물들이 나왔어요.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죠.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박 교수가 우연히 서점에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미라가 인사했습니다. 당신 혹시? 박 교수가 미라를 자세히 봤어요. 한미라 씨 아니에요? 국문과 출신에.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박 교수가 준서를 봤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혁과 너무 닮았어요. 제 아들이에요. 몇 살인가요? 12살이에요. 박 교수가 계산했어요. 1996년생이면 혹시 아버지가?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는. 죄송해요. 하지만 박 교수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동혁의 아들이야. 그날 밤 박 교수가 고민했어요. 동혁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미라가 숨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도움부터 주자. 박 교수가 결심했어요. 다음 달 미라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장학재단 익명 후원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라가 당황했어요. 은행에 문의했지만 익명이라 알 수 없었어요. 준서 학비에 써야겠어. 미라는 그 돈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2010년 동혁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15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서울이 많이 변했네. 동혁이 감회에 젖어 있을 때 박 교수가 찾아왔어요. 동혁아, 잘 왔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 박 교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미라. 한미라 말이야. 동혁의 얼굴이 변했어요. 미라요? 미라가 어떻게? 부산에서 서점 일하고 있어. 그런데 박 교수가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뭐요? 아들이 있더라. 동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이요? 너랑 너무 닮았어. 나이도. 설마. 동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 하지만 미라가 숨기고 있어. 동혁이 주저앉았어요. 내게 아들이 있다고?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고? 미라야. 왜 말 안 했어? 동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재 2025년 카페 시간의 책갈피. 미라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준서가 어릴 때 그린 건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야, 병원에서 괜찮았어? 응, 엄마. 그런데 뭐?
준서가 망설였어요. 그 아저씨, 좀 이상했어. 뭐가? 나한테 건축 얘기하면서 계속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미라의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동혁이 눈치챘을까요? 그냥 친절한 분인가 봐. 근데 엄마, 그분 이름이 뭐예요? 왜? 건축가라고 하던데. 혹시 유명한 분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잊어버려. 하지만 준서는 궁금했어요. 그 아저씨가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왜 엄마는 그분을 피하려 할까요? 카페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혁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이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죠. 29년간 모르고 살았던 아들. 그리고 30년을 혼자 살아온 미라. 동혁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준서가 창밖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준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동혁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을 본 미라가 깜짝 놀라 창밖을 봤어요. 동혁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미라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동혁이 카페 시간에 책갈피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핑계였죠. 준서의 안부를 묻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라가 카운터에서 인사했어요. 동혁을 보자 표정이 굳었죠. 또 오셨네요. 준서 씨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동혁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아, 어제 그 아저씨.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머리는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동혁이 준서를 자세히 봤어요.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내 눈빛과 똑같아. 커피 사왔어요. 같이 마실까요? 고마워요. 준서가 기뻐했지만 미라가 말렸어요. 준서야, 손님이 바빠하실 텐데. 아니에요. 시간 있어요. 동혁이 재빨리 말했어요. 세 사람이 카페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준서 씨, 어제 건축에 관심 있다고 했죠? 동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동혁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야. 좋은 꿈이네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떤 일 하세요? 준서가 궁금해했어요. 동혁이 망설였어요. 이름을 말하면 알아볼까요? 건축사예요. 정말요? 어떤 건물 설계하셨어요? 준서가 신나했어요. 미라가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동혁이 유명한 건축가라는 걸 준서가 알까 봐서였죠. 여러 가지요.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와, 정말 멋있어요. 준서가 감탄했어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 같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동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한다니.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가 그 모습을 봤어요. 동혁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준서야, 배달 시간 아니야? 미라가 재촉했어요. 아, 맞다. 준서가 일어났어요.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요. 준서가 나간 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동혁과 미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라야. 미라 씨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냉정해? 동혁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냉정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모르고 살았어. 준서가 내 아들인 줄. 조용히 해요. 미라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 내가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요? 미라가 비웃었어요. 29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해요? 동혁이 할 말이 없었어요. 준서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뭐요? 미라가 일어났어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 말이 동혁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라야, 나 준서를 도와주고 싶어. 도움요? 건축 공부 말이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동혁이 카페를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준서의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린 건물 그림들이었어요. 저 그림들, 준서가 그린 거예요. 미라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동혁이 그림들을 자세히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원근법도 정확하고 구조도 탄탄했어요. 타고난 재능이었죠. 정말 잘 그렸네. 당연하죠. 우리 아들인데. 미라가 무심코 말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동혁도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야. 아니에요. 제 아들이에요. 미라가 당황했어요. 미라야, 이제 그만하자. 동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도 준서의 아버지야. 29년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없던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안 돼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준서가 돌아왔어요. 배달을 마치고 온 거였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가 당황해했어요. 아저씨도 아직 계셨네요? 준서가 신기해했어요. 응,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동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준서가 궁금해했어요. 미라와 동혁이 서로를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건축 얘기였어. 동혁이 재빨리 말했어요. 정말요? 어떤 얘기요? 준서 씨 그림 정말 잘 그려요. 엄마가 자랑했나요? 준서가 쑥스러워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봤어요. 정말 재능 있어요. 동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준서가 망설였어요. 뭐, 혹시 아저씨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서야, 그런 부탁을. 괜찮아요.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동혁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준서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와, 미라가 불안해했어요. 동혁과 준서가 가까워지면 진실이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괜찮아요, 엄마. 배달 안 할 때 배우면 되잖아요. 준서가 간절히 말했어요. 동혁이 미라를 봤어요. 제발. 눈빛으로 부탁했어요. 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서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요?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그리고 미라가 동혁을 똑바로 봤어요. 준서한테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직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동혁이 준서에게 물었어요. 네, 좋아요. 준서가 손뼉을 쳤어요. 29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서로 모르는 채로지만 동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내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미라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동혁은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준서에게 건축을 가르치는 핑계로요. 준서야, 이 구조가 왜 튼튼한지 알겠어? 네, 삼각형 구조라서 힘이 분산되는 거죠? 정답. 동혁이 기뻐했어요. 준서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했거든요. 미라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서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좋았지만 진실이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엄마, 아저씨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준서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네. 대학교 수업보다 재밌어요. 그 말을 들은 동혁이 미소 지었어요. 내 아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준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동혁이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7시였습니다. 벌써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준서가 아쉬워했어요. 내일 또 하자. 정말요? 당연하지. 준서가 나간 후 동혁과 미라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미라야. 뭐요? 미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뭐가요? 준서를 가르칠 수 있게 해줘서. 미라가 고개를 돌렸어요. 준서를 위해서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혁이 다가갔어요. 미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준서 얘기. 미라의 몸이 굳었어요. 뭔 소리예요? 준서가. 내 아들 맞지? 드디어 나왔어요. 동혁이 직접 물어본 겁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하지 마.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 생년월일이 1996년 12월이잖아. 내가 떠나고 9개월 후야. 미라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 저렇게 나를 닮은 것도 우연이야? 동혁이 다가왔어요. 인정해, 미라야. 준서는 내 아들이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왜 숨겼어?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알아서 뭐가 달라져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모든 게 달라져. 내가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29년 늦었어요. 그럼 이제라도. 이제라도 뭐요? 미라가 동혁을 똑바로 봤어요. 29년 동안 기저귀 갈아주지 않았잖아요. 밤에 울 때 달래주지도 않았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뛰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동혁이 할 말이 없었어요. 학비 걱정하면서 밤새 일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없다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해요? 동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9년이 돌아와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준서가 들어왔어요. 뭔가 깜빡한 걸 가지러 온 거였죠.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준서가 미라의 눈물을 봤어요. 엄마, 왜 울어? 아, 아니야. 괜찮아. 미라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준서가 동혁을 의심스럽게 봤어요. 아니야, 준서야. 그냥,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혁이 당황했어요. 오해야, 준서야. 내가, 오해요? 엄마가 우시는데 오해라고요? 준서가 동혁 앞에 섰어요. 엄마,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준서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가 말렸지만 준서는 화가 났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준서야, 진정해. 동혁이 손을 내밀었지만 준서가 뒤로 물러났어요. 만지지 마세요. 그 순간 동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어. 준서야,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뭐? 엄마를 울리는 사람은 싫어요.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혁이 미라를 봤어요. 미라야, 가세요. 미라도 고개를 돌렸어요. 동혁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준서야, 뭐요?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그냥 가세요. 동혁이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준서가 미라에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짓말. 엄마 그렇게 우는 거 오랜만에 봤어. 준서가 미라 옆에 앉았어요. 그 아저씨가 이상해요. 왜? 나한테 건축 가르쳐 주면서 계속 우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미라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준서야, 혹시 그 아저씨 엄마 아는 사람이야? 직감이 예리한 아이였어요. 미라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분이야. 친절한 사람이 엄마를 울려? 준서가 의심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미라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준서야, 엄마 믿어줘. 엄마, 시간이 되면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힘들어. 준서가 미라를 안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그 아저씨 때문에 힘들면 만나지 마요. 고마워, 준서야. 미라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동혁이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망쳤어. 완전히 망쳤습니다. 성급했어요. 미라가 준비되기 전에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이제 준서도 자신을 싫어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연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언제 서울 올라와요? 연하야. 오빠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동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나 부산에서 옛날 사람을 만났어. 연하가 조용해졌어요. 설마 그 사람이요? 응. 그래서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연하야, 오빠가 아버지라고요? 응. 연하가 한참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동혁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준서가 있을 거예요. 내 아들이. 하지만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동혁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실은 때로 모든 걸 부숴버리니까요. 3일이 지났어요. 동혁은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계속 창밖을 봤어요. 엄마, 그 아저씨 왜 안 와? 모르겠어. 바쁘신가 봐. 미라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딸랑딸랑. 하지만 들어온 건 동혁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시청 재개발과입니다. 공무원이었어요.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미라가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서. 이게 뭐예요?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6개월 안에 이주하셔야 해요. 미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개월이요? 네.
보상금은 여기 나와 있고요. 준서가 옆에서 들었어요. 엄마, 재개발이 뭐야?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야.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카페는 없어져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준서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공무원이 가고 난 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미라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해운대 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설계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계 이동혁 건축사. 미라의 손이 떨렸어요. 동혁이었어요. 동혁이 이 재개발을 설계한 거였어요. 이럴 수가. 미라가 주저앉았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그가 이제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다니. 그날 저녁, 준서가 배달을 나갔어요. 미라가 혼자 카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동혁이었어요. 미라야, 나가요. 미라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미라야, 얘기 좀. 나가라고 했어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동혁이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이것 때문이에요. 미라가 재개발 서류를 던졌어요. 동혁이 그 서류를 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라야, 이건 당신이 설계한 거죠? 미라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맞아. 하지만 난 몰랐어.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다고요? 정말이야. 이 프로젝트 시작한 지 3년 됐어. 그때는 내가 여기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동혁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왔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결책이요? 미라가 비웃었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이 있다는 걸 알더니 이제는 우리 집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동혁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 미라야, 나 이 프로젝트 포기할게. 뭐라고요? 포기한다고. 설계 변경할게. 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요? 왜 그런 희생을 해요? 희생이 아니야. 동혁이 미라를 바라봤어요. 너와 준서가 더 중요해. 미라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30년은 뭐였어요? 그때는 성공이 더 중요했잖아요. 동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어렸어.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예요. 미라가 돌아섰어요. 너무 늦었어요. 29년 늦었다고요. 그때 준서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또 울? 준서가 동혁을 봤어요. 왜 또 왔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서야, 엄마 또 울리러 왔어요? 아니야. 엄마 도우러 왔어. 도움이요? 준서가 의심스럽게 봤어요. 동혁이 재개발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그게 뭔데요? 우리 카페가 재개발 대상이래. 미라가 힘없이 말했어요.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개발이요? 그럼 카페가 없어져. 준서이 주저앉았어요. 왜 갑자기? 정부에서 결정한 거야. 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준서가 의심했어요. 동혁이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재개발을 내가 설계했어. 준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준서야. 난 정말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저씨를 믿었는데 동혁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서야, 들어봐. 내가 듣기 싫어요. 준서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준서야. 미라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후였어요. 밤 10시 준서가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29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이제 집도 없어지는 거야?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혁이었어요. 준서야, 따라오지 마세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동혁이 준서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사과로 해결돼요? 준서가 동혁을 보지도 않았어요. 안 돼.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동혁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없었어. 준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업 실패하고 집 나가셨거든. 그때 정말 힘들었어.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어려서 몰랐어. 준서가 돌을 바다에 던졌어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왜요? 동혁이 준서를 바라봤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준서의 몸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나야. 준서가 동혁을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야. 내가 태어난 걸 29년 동안 몰랐어. 준서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럼 제가, 응, 넌 내 아들이야.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29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그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아빠. 처음으로 준서가 동혁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동혁도 울었어요. 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30년 만의 만남.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카페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미라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새벽 5시 동혁이 건설 현장에 홀로 서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시 설계해야 해. 동혁이 중얼거렸어요. 3년간 공들인 프로젝트였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동혁 건축사님? 건설사 사장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설계 변경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치셨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동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변경해야 해요.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동혁이 설계도를 펼쳤어요. 미라의 카페가 있는 자리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야 해. 동혁이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카페. 미라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준서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어디 갔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서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엄마, 준서야, 어디 갔었어? 미라가 달려가서 안았어요. 엄마,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어제 그분, 아빠를 만났어요.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이동혁 씨가 제 아버지예요. 미라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어제 바닷가에서 직접 들었어요. 준서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준서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 그 사람은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런 말 믿어? 네. 아버지 눈을 봤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미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서야, 넌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엄마도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준서의 말에 미라가 멈췄어요. 후회요? 30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했대요.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했다고. 미라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프로젝트도 포기한대요. 뭐, 우리 카페 때문에 전부 다시 설계할 거래요.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네. 엄마와 저를 위해서래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동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설계도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미라야. 오셨네요. 준서가 일어났어요. 아빠 엄마한테 설명해 주세요. 동혁이 설계도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게 뭐예요? 미라가 물었어요. 새로운 설계도야. 동혁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건물들을 헐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새 건물을 짓는 거야. 미라가 설계도를 자세히 봤어요. 카페는 그대로 남아있어. 오히려 더 좋은 위치가 될 거야. 동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리조트 손님들이 카페에 올 수 있도록 동선도 만들었어. 정말요? 응. 그리고 여기 봐. 동혁이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작은 도서관도 만들 거야. 준서가 설계하는. 준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응. 아직 건축사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도와줄게.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남자가 정말 변한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손해보잖아요. 손해가 아니야. 동혁이 미라를 바라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미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으면. 30년 전엔 어렸어. 바보였고. 동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뭐가 진짜 중요한지. 준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준서야. 저도 아버지 없이 29년 살았어요.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미라가 동혁을 봤어요. 30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절대. 동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미라가 망설였어요. 천천히 해요. 아주 천천히. 동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해줄게. 준서부터 먼저 챙기세요. 29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 당연하지. 동혁이 준서를 봤어요. 준서야, 아빠가 많이 늦었지? 괜찮아요, 아빠. 준서가 웃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 달 후, 카페가 북적였어요. 동혁이 설계를 변경한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새로 개발한다니. 손님 하나가 감탄했어요. 우리 남편이 설계했어요.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재혼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준서가 동혁과 함께 도서관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 동혁이 기뻐했어요.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근데 아빠, 응? 서울에 있는 연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혁이 잠시 멈췄어요. 헤어졌어. 미안해요.
미안할 게 없어. 내가 선택한 거야. 동혁이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연아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엄마한테 있었어. 준서가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미라야,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30년 전에도 잘 끓였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못 먹었어. 맨날 싸우기만 했으니까. 동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는 안 싸워요? 준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싸워도 금방 화해할 거야. 미라가 웃었어요. 이제는 포기할 만큼 나이가 들었거든. 엄마가 무슨 나이예요? 아직 젊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주네. 동혁이 흐뭇해했어요.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미라 씨? 부산일보 기자입니다. 네. 재개발 설계 변경 건으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미라가 당황했어요. 저희가 뭐, 이동혁 건축사의 가족이시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미라가 동혁을 봤어요. 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야? 그런 것 같네. 와, 우리 가족이 신문에 나온다. 준서가 신나했어요. 동혁이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미라야, 고마워. 뭐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준서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서. 두 사람이 웃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곧 이곳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설 거예요. 하지만 미라의 카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새로운 설계도처럼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1년 후 부산 해운대의 새로운 모습이 펼쳐졌어요. 높은 리조트 건물들 사이로 옛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시간의 책갈피 카페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라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리조트 투숙객들이 카페를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네요. 신문에서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건축대상 우수상. 동혁이 받은 상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을 위한 설계라는 제목으로 수상했었죠. 미라야, 손님 많이 오네. 동혁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매일 오후면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라 내 커피가 맛있어서지. 동혁이 미라의 볼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아직 손님들이 보는데. 미라가 쑥스러워했어요. 보면 어때? 우리 부부인데. 동혁이 웃었어요. 2달 전에 조용히 재혼했거든요. 30년 만에 재결합이었습니다. 준서는 도서관 공사 현장에 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바빠. 동혁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준서가 설계한 작은 도서관이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도서관 공사 현장. 준서가 헬멧을 쓰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준서 건축사님, 여기 마감재 확인해 주세요. 현장 소장이 불렀어요. 건축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6개월 전에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동혁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준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작품이었지만
정말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혁이 현장에 왔어요.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내 아들 첫 작품인데 당연히 와야지. 동혁이 건물을 둘러봤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 내가 설계한 게 맞나?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도움은 조금만 줬어. 대부분 내 아이디어야. 동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서의 재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아빠, 응? 고마워요. 29년 늦었지만 준서가 동혁을 바라봤어요. 고마운 건 나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이 서로 웃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카페.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준서야, 내일 도서관 개관식이지? 미라가 물었어요. 네. 많이 긴장돼요. 뭐가 긴장돼? 내가 설계한 건물인데. 동혁이 격려했어요. 그래도요. 첫 작품이라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 설계한 건데. 미라가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 박 교수님이 오셨어요. 박 교수님이요? 네. 동혁이 옛 스승이신 준서가 설명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준서가 정말 재능 있다고 하시더라고. 대학원 진학도 권하시고. 동혁이 대답했어요. 정말요? 미라가 놀랐어요. 네. 서울대 건축대학원이요. 와, 준서야. 정말 대단한데? 미라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서울 가면 멀잖아요. 준서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여기 있을 거니까. 동혁이 말했어요. 정말요? 응. 내가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사업 키워놓을게.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개관식 당일. 작은 도서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장님도 오셨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자르겠습니다. 준서가 가위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혁과 미라가 양쪽에서 함께 가위를 잡았어요. 같이 하자. 네. 세 사람이 함께 테이프를 잘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도서관 내부로 들어가자 모두 감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준서가 인사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한준서 건축사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네. 이 도서관의 컨셉은 뭔가요? 가족입니다. 준서가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네. 저는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1년 전에 아버지를 찾았죠. 기자가 메모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멋진 이야기네요. 기자가 감동했어요. 준서가 동혁과 미라를 봤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해요. 동혁과 미라가 서로 손을 잡았어요. 3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해변을 걸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정말 고생했어. 동혁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이제 정말 건축가가 됐네. 미라가 뿌듯해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29년 동안 키워주신 나 혼자 키운 게 아니야. 익명의 도움도 있었고 미라가 하늘을 봤어요. 박 교수님의 도움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분들께도 감사하죠. 준서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 응? 정말 서울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꿈이잖아. 외롭지 않을까요? 동혁이 웃었어요. 외로우면 내려오면 되지. 부산이 고향인데. 그리고 방학 때마다 올 거잖아. 미라도 웃었어요. 네, 꼭 자주 올게요. 준서가 부모를 번갈아 봤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된 게. 나도 그래. 세 사람이 서로 안았어요.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3년 후, 도서관 앞에 또 다른 현수막이 걸렸어요. 한준서 건축사 서울대 대학원 졸업 축하. 준서가 석사학위를 받고 부산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준서야, 축하해. 동혁이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이제 진짜 건축가네. 미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때 동혁이 특별한 선물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새 사무소 열쇠야. 사무소요? 응. 이엔드한 건축사 사무소 간판도 만들어뒀어. 준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거야. 와, 준서가 기뻐 뛰었어요. 마침내 가족의 꿈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라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뭐,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동혁과 준서가 미라를 봤어요. 설마, 응, 임신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와,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축하해, 미라야. 세 사람이 서로 안으며 울고 웃었어요. 30년을 돌아온 사랑.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마치 모든 걸 축복하는 것처럼 가족의 새로운 설계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